애널리스트들의 기업이익 전망이나 경기 전망이 여전히 아니라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엄청난 경기 침체가 와도 하나도 안 이상할 정말 역대급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고 역대급 가파른 금리 인상인데 마일드한 리세션 이 정도는 동의하더라도 기업이익이 전혀 훼손되지 않고 하반기에 돌아선다라는 것은 너무 낙관적 전망이 아니냐. 이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4월도 중반을 지나서 5월이 오는데 5월이 오면 근로자의 날도 휴일이고요. 대부분이 5월 5일도 놀고 석탄일도 대체 의무가 돼서 좋은데 주식시장에서는 5월에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 전통적인 속설이 있어서 고민입니다. 김한진 박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린메이라고 5월에 주식을 팔라고 하는데 고민입니다. 일단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좀 보면요. 미국, 유럽, 우리나라 이렇게 좀 나눠서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은 좀 주가가 좀 주춤주춤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혼자? 네, 주춤주춤하지만 지금 S&P 500 PER이 19배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하반기에 이익이 조금 크게 둔화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경기 침체도 이전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마일드하게 그렇게 훨씬 더 마일드하게 보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한 마이너스 1%에 가까운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고 0%에 가까운 마이너스 성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제 S&P 500 기업들의 이익도 하반기에 크게 감소하지는 않고 지금 컨센서스가 2분기에 살짝 한 2% YOY로 전년동을 동기 대비로 그리고 하반기에는 한 2% 내지 한 4% 정도 증가로 보고 있거든요. 전년동을 하반기 대비. 그러니까 거의 이익이 2분기가 조금 바닥이다라는 쪽에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시황 보면 이제 급락주의자들 패닉 온다는 사람들 목소리가 좀 요즘 잦아든 것 같아요. 줄어든 것 같습니다. 또 개종도 많이 하더라고요. 비관론자들이 지쳐서 좀 이럴 때가 좀 조심해야 될 텐데 개종할 때 개종한다는 게 시각을 바꿀 낙관론자로 이제 종교를 바꾸는 거죠. 미국은 어쨌든 미국도 많이 밀리지는 않는 상황인데 유럽 증시가 엄청 강합니다. 유럽은 의아한 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에너지 대란이 있었고 지난 겨울 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었었잖아요. 근데 유럽 주가들은 보니까 요즘 신고가예요. 유럽이 왜 이렇게 잘 가는 겁니까? 그 전에 미국 주가랑 조금 차별화돼서 조금 덜 올랐던 부분들이 마지막 요즘에 이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또 유로스톡스 30개 종목이 워낙 좋은 종목을 모아놨기 때문에 좀 표본성에 대한 의문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기업들이거든요. 아니 국가별로도 보면 아마 국가별로도 강하던데 보니까. 그리고 조금 가장 큰 건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정말 유럽 경제를 초토화시킬 걸로 봤는데 의외로 빨리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주가 상승 요인이죠. 그러면 우리 증시는 왜 이렇게 강한 거예요? 우리 증시는 강해서 좋지요. 좋은데 보면 그죠? 아마 외국 사람들은 한국 요즘 왜 이렇게 강하냐? 서울 증시 그 사람들은 이제 한국이라고 하고 외환시장도 서울 외환시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 코스닥 왜 이렇게 강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코스닥 강한 거는 2차 전지하고 K 컨텐츠 일부 K 컨텐츠 때문에 그런 거고 코스피도 강한 편이죠. 잘 버티고 있는데 코스피는 미국 증시 조금 따라가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좀 무엇보다도 좀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근데 안 좋잖아요. 수출 계속 부진하고. 안 좋은데 지금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이익이 부러질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큰 폭의 1분기 조금 미스가 난 거는 워낙 작년 1분기, 2분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베이스 기고 효과도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코스피 PER 한 11배, 12배 정도가
과열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네. 그러니까 좀 버티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잘 버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13배니까요. 네. 13배. 13배니까 조금 부담스럽다는 거고요. 그 뭐 2,700 가면 13.5배 되니까 그런 건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과열이라는 시그널들이나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동의하십니까? 저는 과열이라기보다는 좀 한 번은 큰 하락이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주식을 뭐 이렇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주식을 전부 팔고 뭐 셀인 메이 말씀하셨지만 떠나라라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반기 나쁘게 좀 하반기에 코스피도 한 2,100을 살짝 하회하고 2,000 정도까지는 이제 주저앉을 수 있고 S&P 500도 한 3,600에서 500까지는 주저앉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제 주식 포트폴리오 중에서 현금 비중을 한 40~50%는 유지하고 있거든요. 하반기에도 유지할 거고요. 이제 이런 의미지 주식을 0에서 100%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조금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서 그리고 하반기에 나쁘다라는 게 주식시장이 아직은 덜 반영된 게 하나 남아 있는데 이게 저는 뭐 톱다운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찝찝하다. 그게 뭐냐면 뭡니까? 어닝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까 좀 S&P 500 EPS가 하반기에 플러스로 돌았을 거다. 증가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마 오류가 나지 않을까 마이너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보통은 연준이 금리를 이제 쭉 올리다가 동결하면 이게 그때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고요. 또 지난한 시간이 필요하군요. 네, 금리 동결을 하고 오히려 내릴 때 1970년 이후에 7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모두 다 금리 동결에서 내리는 와중에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는 그만큼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또 침체가 오니까 연준은 금리를 내릴 명분을 가진 걸로 이제 반대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경기 사이클과 보통 이제 같이 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IMF가 자료를 낸 거를 좀 흥미롭게 봤는데 미국 근원 PC가 4.5% 이상 갔을 때 1960년 이후부터 분석한 겁니다. S&P 500 EPS가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시점부터 정확하게 18개월, 1년 6개월 정도 다 내리막길이었더라. 근데 4.5% 근원 물가가 4.5%보다 높은 그러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일 때는 훨씬 더 가파르게 내려갔고 4.5% 미만의 그래도 조금 낮은 인플레이션 상대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 구간에서는 그걸 다 평균 내니까 조금 덜 내려갔다. 근데 이번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에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기업 이익 전망이나 경기 전망이 또 이코노미스트들의 경기 전망이 저는 조금 안일하다. 여전히 안일하고 조금 유동성 효과에 따른 지금 약간 취해 있다. 취해 있고 주식시장도 뭐 연말에 피벗한다. 뭐 아니면 심지어는 뭐 여름 지나면 피벗한다. 금리 내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정말 뭐 엄청난 경기 침체가 와도 하나도 안 이상할 정말 역대급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고 1년 만에 1년 1개월 만에 정확하게 다음 달까지 올리면 무려 5%포인트를 금리를 올리는 역대급 가파른 금리 인상인데 마일드한 리세션 이 정도는 뭐 동의하더라도 기업 이익이 전혀 훼손되지 않고 하반기에 돌아선다라는 것은 너무 낙관적 전망이 아니냐라는 저는 시각이 있어서 주식 비중을 뭐 투자자분들이 뭐 다 개인마다 다르지만 한 40~50%는 뭐 완전히 다 비우라는 말씀이 아니고 뭐 조금 지켜보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뭐 저도 모르고 다 모르지 않습니까? 뭐 파월도 모르는데 조금 뭐 겸손하게 조금 뭐 현금 비중 가져가면서 지켜보고
나머지 이제 40%는 정말 자신 있는 종목. 올해는 그러니까 그 금리를 경기 침체기에 가면 지수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수는 왔다 갔다 하거나 내려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거든요. 그런데 종목 투자를 이번 같은 네. 경우는 종목 투자를 이번 사이클은 할 필요가 있는 게 네. 기업들이 워낙 좋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했다고 경기가 침체 왔다고 매출이 줄고 수주가 주는 모두가 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뭐 그게 방산이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신재생이 됐든 뭐 컨텐츠 K 컨텐츠가 됐든 수주가 늘고 매출액이 느는 기업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종목 중심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네.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주식을 쫙 막 사고 싶었는데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주식을 확 팔아야겠다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책임지십시오. 이거 어떻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항상 다른 얘기들을 귀담아. 아니 지금 뭐 주가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면 사실 누군들 좋아하겠어요, 그죠? 뭐 쇼쳐놓은 사람 아니지만 생각해야 될 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시기가 소위 이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죠? 그렇죠. 변동성이죠. 장이 망가진다, 부러진다가 아니라. 그리고 빠지면 뭐 그거를 기회로 삼자. 그러니까요. 네, 싸게 사자. 그때. 변동성을 이기려면 사실은 실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요. 네네. 그러면 그 시기가 소위 이제 마침 이제 5월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5월에는 팔아라. 네. 그 근거 없는 얘기잖아요. 5월 되면 무조건 팔아라. 그래서 안 팔았더니 진짜 5월에 또 약하더라고요. 보면 전통적으로 작년 5월에도 제가 그랬어요. 야, 뭐 올해 팔라는 게 이게 로직이 됩니까 이게? 뭐 한 번 옛날 방송에 오신 분이 그분은 그렇게 가을에 사서 봄에 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름에는 이제 퀀트 투자하시는데 그 여름부터는 뭐 한 5월부터 해갖고 7, 8월까지 투자 안 한대요. 확률이죠, 확률. 그게 뭐 너무 비논리적 아니야? 그때 상황이 다른데. 그래서 생각하는 사실 5월이 진짜 약했어요. 그럼 아까 얘기한 어떤 조정을 물론 뭐 예단해서 팔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5, 6월 또 여름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럼 뭐 조금 역시 동일한 말씀이지만 올해 주식을 다 파는 것보다는 줄일 수 있으면 현금을 좀 주식을 좀 줄이고 현금을 조금 마련해 놓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네요. 네, 올해는 그냥 좀 조심스럽게 사주 경기하면서 좌우 살피면서 이렇게 가야지. 이제 곧 대세 상승장이니까 페인 트레이딩이라고 주가가 올라갈 때 눈물을 흘리면서 쫓아가면서 사는. 페인 트레이딩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일은 올해는 가능성이 저는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종목에 따라 다르죠. 지수를 지금 뭐 시장 전체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시장 전체가 그렇게 대세 상승에 완전히 초입기. 그래서 지금 버스가 떠나는데 지금 이 버스 안 타면 큰일 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 버스가 후진할 수도 있고 절벽에서 약간 떨어질 수도 있고 좀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그 기름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좀 지켜보자. 이게 안개가 너무 껴가지고 잘 안 보이니 이럴 때는 좀 겸손하게 현금 비중도 조금 일정 부분 가져가면서 좋은 주식 자신 있는 종목 쪽으로 이렇게 하고 현금 비중은 만약에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이면 그때 이제 더 이제 좀 자신 있게 싫고 안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판단에 대한 이제 또 비용을 치러야 되는 거죠. 현금을 이제 마련을 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분명히 계좌에 현금을 마련해 놨는데요. 지나고 보면 또 다 종목으로 채워져 있어요. 맞아요. 이게 주식 보면 사고 싶어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싶어집니다. 현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 아내에게 좀 맡겨놓는다든지 그럼 나중에 또 돌려받기가 어려울 거야. 안 줄, 그죠? 이거 회수가 안 되고 그러니까 계좌에 그 캐시 있는 그걸 참기가 어렵다니까요. 맞습니다. 뭘 또 사게 된 손이 근질거려가지고 그죠? 어떻게 되죠? 그 결국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가. 그러면 어쨌든 하반기는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수 게임보다는 그죠? 다 같이 오르는 게임보다는 제한된 섹터, 제한된 종목으로 투자를 좀 하면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제한적인 섹터나 종목은 그러면 예를 들면 하반기에 뭐가 좀 될까요? 지금은 워낙 사실 2차전 쪽으로 지금 최근에는 너무 쏠림이 커가지고요. 뭐 기술적으로 과열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직 뭐 수주는 또 증가할
그 가능성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도 네. 워낙 2차 전지요? 네. 네네. 우리나라는 뭐 어쨌든 2차 전지에서는 경쟁력이 입증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근데 사실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면 조금 휴식기가 나오겠죠. 모르긴 몰라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종목별로 접근하셔야 되고 네네. 2차 전지 중에 혹시 싼 게 있다면 남아 있는 게 있다면 뭐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너무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고 뭐 앞으로 한 5년 성장할 거를 다 이제 좀 현재가에 다 반영이 돼 있다. 너무 과도하다 이런 종목들은 조금 뭐 피하시고 네. 뭐 애널리스트 의견들을 좀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좀 컨텐츠 업체들은 이익을 좀 계속 낼 것 같아요. 뭐 엔터테인먼트죠. 네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워낙 종류가 많고 저도 문외한 있지만 예. 이렇게 보면 이익 내게 생겼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요가 이제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수요로 확장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딱 세팅이 돼서 일단 표가 팔리는 거 보면 알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음반 팔리고 앨범 파양 이런 게 보면 이 세팅이 돼 버렸어요. 이거는 한동안 갑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싼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이제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방산 네. 좀 뭐 약간 그 거북이처럼 가지만 뭐 일부 종목은 또 날아가더라고요. 네. 뭐 그래서 뭐 방산도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요. 에어부터 뭐 저기까지 네. 유도용 뭐 미사일까지 다양하지만 밸류에이션이 착해요. 원래 이제 수주 산업들은 좀 밸류에이션이 착한데 그래서 방산은 뭐 프랑스 같은 경우 2030년까지 계속 그 예산을 방위비를 증가시키고 그 보수적인 독일 약간 윤리적 책임을 느끼면서 2차 대전에 어쨌든 전쟁을 일으킨 국가로서 군비 확충을 안 한다고 했던 네. 독일도 GDP의 2%에서 이제 3%로 올립니다. 그리고 나토 국가들이 전부 그 다 방위비를 다 올리잖아요. 네, 러시아 그 쏘아오는 공이죠. 예. 네, 물론 이제 뭐 나토 영내에서 뭐 독일 탱크를 산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방위산 업체들이 약간 주춤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작은 소음이고요. 대세는 각국이 약간 신냉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자주국방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완전히 굳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국방 예산 6위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국방 국가입니다. 예. 네, 그런 국가에서 지금 잘 만들잖아요. 비행기 안 떨어지고 뭐 탱크 잘 만들고 유도용 미사일 뭐 가성비 좋고 그래서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신재생도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풍력 태양광 굉장히 가속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신재생 지금 네옴시티 그쪽에 좀 들어가고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좀 테마는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 네. 반도체 전체적인 경기는 돌아서고 있지 않지만 언제 돌아설지 모르지만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장비는 지금 수주가 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관련주들이 좀 중견 회사들이죠. 시가총액 한 1조에서 한 2조 예. 그런 업체들 괜찮잖아요. 그런 기업들 중에 수주 늘어나는 기업들 좀 주목해 보시고요. 네. 마지막에 이제 활용 점정이 반도체죠.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이제 조금 제 느낌에는 조금 늦게 돌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연말 정도나 반도체 경기가 그러면 뭐 주가는 선행하니까 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바닥. 주목해야 될 5가지 섹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소위 어그로를 뽑으면 김한진 박사가 얘기하는 핵심 섹터 올해 이 주식 없으면 안 돼. 어그로로 이렇게 뽑습니다. 보통 유튜브에서. 우리는 그렇게 어그로로 뽑으면 안 됩니다. 어그로로 다들 그냥 그죠? 나중에 들어가면 그것도 아니야. 딴 얘기 그죠? 조심해라 이래놓고서는 이 주식 그나마 어떤 걸 봐야 돼요 했다고 그죠. 어그로에 여러분들 너무 자극적에 속지 마십시오. 나중에 그죠. 낚시성 기사 이런 거 옛날에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렇죠. 후킹하는 거 들어가면 없어. 그죠. 낚시 당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차분한 얘기를 들으십시오. 그럼 뭐
제가 꼰대같이 잔소리 안 해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길이 생길 겁니다. 네. 예, 오늘 김한진 박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